주시면 저게 큰 거죠. 네, 지금 큽니다. 쌍특검 네. 오늘 국회에서 재표결이 있었는데 내란 특검은 198표로 부결. 네. 김건희 특검은 이제 196표로 부결. 네. 그래서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200표가 안 됐다고 하네요. 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 나왔는데요. 네. 내란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좀 달라요. 자, 아시다시피 이제 둘 다 200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200명 이상 제적 의원 3분의 2, 네. 200명 이상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야권 탈탈 털면 192석입니다. 국민의힘이 108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와줘야. 이탈표. 예, 이탈표, 반란표 그렇지. 반란은 좀 심했나? 어쨌든 이탈표로 해드릴게요. 네. 자,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자, 내란 특검병의 경우에는 이탈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최소한 6표가 나왔고요. 근데 기권도 이거 사실 이탈한 거예요. 이 반대를 확실하게 108명 전원이 해달라라는 경우를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론으로 부결하자는 거였는데 네. 지금 지금 무려 6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기권했으니까 이 사람도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 이탈했고 8명 중에 딱 한 명만 지금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진짜 면도날 수준으로 지금 이 특검이 내라는 이제 피해간 거고 김건희 특검법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무려 이것도 사실 4명이 지금 넘어갔어요. 4명이 이탈했어요. 최소한 4명이 이탈했고요. 196표니까. 네. 자, 반대가 100석이고 무효가 1명인데 이분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분이 실수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중차대한 법 표결에 실수할 것 같지는 않고 이분도 양심이 차마 내가 반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찬성하자니 그것도 좀 걸리고 하니까 무효라는 소극적인 형태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법 도와준 거죠. 특검법 네. 쪽에. 네. 그래서 이거 이탈표가요. 무려 5표, 김건희 5표, 내라는 거의 7표가 나온 건데 이거 진짜 이 국민의힘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저는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번에 이 재표결에서도 부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 야당도 이 김건희 특검법이 사실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괴멸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여기다가 명태균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제 생각엔 지금 아닌 말로 우리 김준호 대변인 이 이거까지 털 수 있어요. 그냥 전부 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랑 조금이라도 접촉만 한 의심이 가는 사람은 다 핸드폰 털어라, 사무실 다 뒤져라, 여사하고 사진 찍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다 토해내라, 이럴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특검이 아니에요. 이건 특검법이 아니에요. 특검이란 건요, 아시다시피 어떤 정치적으로 국민의 의혹을 크게 사는 사안이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 그러면 여야가 합의해서 당파를 초월한 객관적이고 인품이 좀 훌륭하고 이런 분을 모시는 게 특검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뭡니까? 결정적으로 핵심이 되는 그 특검, 특별 검사 그 사람을 민주당 맘대로 고르는 거잖아요. 지금 형식은 하도 욕을 먹으니까 네. 대법원장인지 누가 추천하게 하지만 대법원장이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 비토할 수 있게 했으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들도 이렇게 너무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론의 비판이 많다는 걸 인식을 해서 얼마 전에 확 줄였어요. 2개로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지금 10몇 개로 다시 늘렸습니다. 네? 이거 왜 그렇겠어요? 윤 대통령 탄핵 계엄으로 이제 윤 대통령하고 여당 지지율 확 떨어지니까 그 틈을 타고 또 그냥 엄청나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의 본질을 벗어났고 헌법적 취지도 완전히 몰각한 거니까 저는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저희가 또 특검 형식으로 그때 파헤쳐야 된다는 건 동의하되 네. 그것을 과하게 그야말로 너무나 큰 칼을 줘가지고 공당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전체를 괴멸시키려는 민주당의 그야말로 어떤 난동에 가까운 이런 힘을 부여하는 특검은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국민의힘에게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국민의힘은 진작에 김건희 특검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법안을 내놨어야죠. 그러니까요. 이걸 안 내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요. 저는 이탈표가 더 줄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 전 대변인님도 잠깐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강찬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조금 당황스럽긴 하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어제 공판이 열렸었는데 본인 공판은 아니죠.
증인으로 출석을 한 공판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 사건. 이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 여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랑 뭐 말싸움을 했대요. 근데 굉장히 유치하더라고요. 째려보지 마. 제가 이 워딩을 보면서 네. 우리 기자님 오시면 이렇게 읽겠지. 째려보지 마. 이렇게 읽으셨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요 얘기도 좀 한번 제가 해볼까요? 아침에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통화했고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대장동 재판 가서 네. 김만배를 이제 사업권을 이제 김만배한테 주는 그 어떤 대목에서 네. 판사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피고가 뭐 시켰냐 아니면 말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이제 물 한 잔 드세요, 죄송합니다. 기자님. 네, 물 한 잔 드세요. 오늘 뭐 큰 사건이 많아서 막 이리저리 떠들다 보니까 네. 이제 좀 계속 사례가 들리네요.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 민감한 내용이죠. 결국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은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유동규 본인이 김만배랑 내통했다 붙었다 뭐 유동규 맘대로 하는 일이다 막 이런 쪽으로 갔었어요. 네. 근데 유동규 이제 증인이 나와가지고 아니다 난 김만배 잘 모른다 나는 남욱하고 주로 지냈지 김만배 모른다. 근데 네. 결국 이재명 대표 그때는 성남시장이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꾸 이제 뭐 저 김만배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가지고 내가 김만배 뭐 평소에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 유동규 본부장이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쭉 쳐다보고 있는데 째려본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째려본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다 같은 시선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딱 둘이. 근데 그러니까 먼저 째려봤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도 째려봤다. 그럼 나도 돌려주지 하고 딱 했는데 그게요 30초래요. 30초. 그 시간 동안 너무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뭔가 좀 섬뜩하죠. 숨 막힐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30초? 쉽게 째려봤는데요. 제가 지금 3초 지금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좀 나름 길었잖아요. 그렇죠? 약간 섬뜩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3초도 사실 이런 공개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끊어지면은 이상한데 그렇죠. 30초 동안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이 안 되고 둘이서 계속 이러고 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눈싸움 차원에서는 자기가 불리했대요.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눈이 작지 않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원래 눈싸움의 이제 본질은 뭐냐면 서로가 눈을 계속 이제 부릅떠야 되는데 저쪽은 눈이 작으니까 눈이 작은데다가 째려본다는 건 더 이렇게 가늘게 뜨는 건데 가늘게 뜨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이게 감는 건지 째려보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눈이 그거보다 크기 때문에 감는 거와 째려보는 거는 명확히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불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훨씬 유리한 눈싸움, 눈이 작은 이재명이 유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여기서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나도 어떻게든 눈을 감지 않고 상대방의 레이저 빔을 계속 맞서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내가 보니까 30초간 이어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게임이 이어질 만한 어떤 극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런 거고요. 근데 이걸 이제 판사가 심상치 않으니까 두 분 눈싸움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오랜만에 들었네요. 네. 그래서 이동규 그러네요. 이건 직접 들은 얘기니까요. 30초라는 그 시간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직접 들으신 것도 웃기네요. 네, 이거 왜냐면 이런 얘기는 직접 들어야 돼요. 그렇죠. 왜? 이게 왜냐면요, 이런 거는 이게 그냥 당사자들 아니고 몰라요, 이거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정말 눈싸움을 한 건지, 그냥 두 사람이 서로 말없이 서로를 그윽하게 바라본 건지. 근데 오늘 본인 입으로 직접 그 사람 다 째려보니까 나도 째려봤는데 30초 걸렸고 눈이 작은 그가 유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자기가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제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거예요. 네. 지금 자기 말고도 수없이 많은 증인이 나와서 이재명 피고인한테 불리하다면 불리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저 이재명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에서 뭐 지금 권력 1인자는 이미 이재명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째려본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증인이 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딱 맞서가지고 증인 째려보지 마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인들 증언할 때 그렇게 째려보고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압박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앞장서서 시전했다. 근데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제 쉽지 생각에는 않죠.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진직부터 여러 차례 용기를 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이제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는 뭐 그냥 거의 맞짱 뜨는 지금 그런 거거든요.
이제는 뭐 나도 지지 않는다. 근데 네. 오늘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유동규 본부장이 네. 요즘 이재명 대표가 옛날하고 좀 달라졌대요. 법정에서. 옛날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는 약간의 걱정이라든가 뭔가 그 재판에 이제 임하면서 약간 이제 피고인 다운 모습. 피고인이라는 게 대부분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좀 사렸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좀 훨씬 더 이렇게 당당해졌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게 오늘 유정구 본부장 한 얘기. 그럼 결국은 최근에 네. 결국 탄핵 정국이 되면서 이제 어대명 얘기 나오잖아요. 뭔가 그런 거하고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내가 본 법정에서 이재명의 달라진 모습. 오늘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과연 네. 정말 그렇게 될지는 이거는 중요한 게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판사들의 정말 법리에 따른 추상 같은 판단. 오로지 그 두 번째 네. 우리 국민들의 여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이제 법적 심판 이것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제가 볼 때는 법원과 민심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민심이야 저는 이미 네. 판단이 끝났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과는 별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당연히 대선 전에 판단돼야 된다. 네. 이것이 저는 우리 대통령 국민들의 뜻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법원도 마찬가지죠. 법원 지금 저는 헌법재판소와 지금 우리 사법부 법원이 네. 레이스 들어갔다고 봅니다. 레이스에 들어갔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세요. 지금 뭐 그냥 속전속결로 지금 기일 잡고 뭐 그냥 혐의도 일부 오래 걸릴 것 같은 거는 빼는 거에 거의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하고요. 원래 대법원하고 은연중에 자존심 어떤 대결이 있어요. 예.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런 검사 오래 하면 이제 그런 게 좀 보인다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도 아마 그런 거를 좀 사석에서 좀 얘기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헌재가 저렇게 속도를 내는데 법원도 그럼 우리도 지질 수 없지. 이런 지금 그래 왜냐면 그래야지 둘 다 사법기구로서 아니 저기도 지금 속도 내는데 우리는 속도 안 내? 그럼 뭐 우리는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네. 서로가 신속한 재판과 심판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기사도 좀 함께 공유를 하고 싶은데 지금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그 재판을 받은 송영길 이분이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 이것도 큰 건데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 직전 대표가 누굽니까? 송영길 대표죠. 이분이잖아요. 송영길이죠. 네네네. 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김준호 대변인이 송영길이라고 하니까 나오신 거예요? 아니, 좀 헷갈렸어요 두 명이. 네. 이렇게 자꾸 저를 또 호시탐탐 이 자리를 노리면서 저를 이렇게 또 하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영구집권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영구집권 하시고 저는 가끔 출연이나 하는 저의 거예요. 치부를 한 번이라도 이제 끌어내리려고 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계세요. 근데 네. 제가 보니까 탄핵 뉴스를 너무 많이 다루신 것 같아요. 절대 탄핵 당하실 일이 없습니다. 네. 자 어쨌든 송영길 그런데, 씨가 지금 네. 또 구속이 됐습니다. 네. 네. 또 오늘 중요한 건 참 이건데 법원이 바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네.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좀 눈에 띄고도 특이하고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닌 말로 지금 명태균 전화 갖고도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라면은 반대로 누구야 이정근 그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하고 송영길은 온누이 사이예요. 이정근 그 양반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남자는 무조건 오빠, 자기가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은 여성은 무조건 언니. 그래서 전국에 가족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갖고 가족 간에 돈봉투가 많이 오가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히 가까운 오빠가 송영길이야. 예, 그리고 과거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네. 비서실장도 오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착이 돼 있다고 믿어졌던 그 기업인 하고 있는데 바로 그냥 오빠 나 누구야 하고 통하면서 이제 바로 또 기업인 앞에서 위력과시하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저쪽이 참 재밌네요. 오빠 언니 하고 막 째려보기도 하고 이쪽이 좀 그래서 재밌네요.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가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대화가 전혀 증거가 아니다. 자 우리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이정근 부총장이 사실 너무 요즘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 돈봉투 사건을 많이들 잊으셨는데 이정근 부총장이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용해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정근 부총장이 송영길 대표를 만들 당시에 그 캠프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근 부총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실형을 받았고 본인 자체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법정에서 이제 본인이 진술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관련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을 보면은 네. 위증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증을 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네요. 결이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돈 봉투를 분명히 나눠줬는데 돈 봉투를 주도록 한 사람은 또 없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뭐 땅에서 솟아났는지 아니면 뭐 독지가가 그 돈을 그냥 300만 원씩 봉투로 나눠서 너 원하는데 한번 써보렴 해가지고 뭐 그 독지가 이름이 송영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약간 판결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증거가 분명히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왜 채택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른바 저 먹사연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네. 이 이른바 먹사연인데 이름이 참 이번 혐의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먹사연을 통해서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 수수 혐의. 그래서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이 액수에 대해서는 또 이제 법원과 검찰 사이에 좀 이제 조정이 있겠습니다만 네. 큰 틀에서는 이거 한마디로 이제 먹사연 통해서 이제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 요것만 지금 인정을 한 거고 이 돈봉투 이제 뿌리고 이제 그거 막 그거 주고받고 이 부분은 지금 이정근 녹취 파일에 그 증거 능력을 지금 인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이제 무죄가 된 거예요. 사실 근데 뭐 앞에 것도 큰 범죄지만 국민들한테는 그 후자가 굉장히 이제 그렇죠. 강하게 다가온 거고 공당이 썩을 대로 썩었고 대표하려면 저렇게 의원들한테 돈 뿌리고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때 저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한테 오빠 하면서 보니까 여기저기 기업 찾아다니고 막 각종 수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여성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건데 이 부분이 말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정근이라는 분은 네. 전화할 때마다 에브리 통화를 다 녹음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명태균 황금폰에 네. 15만 건이 있대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게 더 넘어요. 수십만 건이에요. 수십만 그러겠네요. 건. 그래갖고 이른바 이정근 황금폰이죠. 여기도. 그걸 3개를 지금 검찰이 압수해서 이른바 대박 해가지고 이제 된 건데 지금 오늘 법원이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 자, 이정근이 이 수십만 건에 달하는 본인의 통화 녹음 파일을 어떤 범위까지 제출한다는 의사를 검찰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논리, 그래서 이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검찰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고 정보를 저장한 한마디로 이정근이 이를 다 확인해 줘야 된다. 네. 이게 그 관련 범죄 관련해서 당연히 전부 다 내가 녹음한 거고 이게 증거가 맞다 뭐 이렇게 다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런 논리라면은 저는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분들은 상당히 마음을 놓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명태균 15만 건도 그 중에서 이제 명태균이 누구랑 뭐 통화했다 해갖고 이제 그걸 증거로 하지만 그렇죠. 그 사람이 정말 그 통화만 했겠느냐? 15만 건 다 깔아. 다 까가지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김준호 대변인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여간 뭐 국민의힘의 홍길동과 이분이 통화를 뭐 언제 했는데 공천 얘기했다. 네. 그럼 요거 갖고서 이제 증거 냈는데 홍길동하고 명태균이가 한 모든 걸 다 내놓고 그 밖에도 모든 걸 다 해서 정말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고 명태균이 오케이 해야만 네. 이게 증거로 입력하겠다. 이런 말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네. 지금 오늘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판결인데 왜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돈봉투당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더불어 봉투당.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근데 오늘 더불어 봉투당은 아니고 보니까 더불어 불법자금 정치수수당인데 더불어 봉투당까지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증거 능력이 입증 안 됐지만 역으로 말하면 명태균도 황금폰 15만 건 다 까. 그리고 명태균한테 다 오케이 받아. 그렇지 않고는 뭐 우리 증거 능력 없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같은 논리 되겠네요. 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2심은 어떻게 될까요? 2심. 어쨌든 1심이잖아요. 이 결과가. 2심은 어떻게 예측할까요? 2심 때 지켜볼까요? 저는 뭐 이게 1심에서 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최소한 판결한 것 같아요. 미니멈 판결. 그러니까는 죄상은 아주 커 보이는데 네. 이 중에서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떤 이의를 달 수 없는 한마디로 먹사연 말 그대로 그것만. 먹고 먹튀연이죠, 먹튀연. 그래서 요거만 갖고 한 거고 한 거라서 저는 2심은 오히려 더 죄가 늘면 늘지 줄지는 않지 않겠느냐. 네. 미니멈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2심에서는 검찰이 이제 작심하고 아니 이렇게 확실한 세상에 녹취록
이런 게 있는데 세상에 아니 CCTV 틀었더니 문 따고 들어가서 물건 훔쳐갖고 문 따고 나가서 차 몰고 나갔는데도 이 사람이 그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다 이렇게 해서 이건 증거능력 아니다. 이러면 검찰이 이제 이거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작심하고 전부 다 이제 다 깔 수도 있고 저는 그 2심에서는 아마 무지막지하게 검찰이 돈봉투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은 1심 미니멈 플러스 최소한 알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